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남들은 집도 잘 사고 주식도 잘 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어려울까? 답답하고 울고 싶을 때 많으시죠? 이제부터 최경영과 함께 경제 공부 시작하시죠. 여러분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립니다. 고민 끝, 행복 시작. 여러분의 경제 동반자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Nothing's the same as it used to be. Nothing's the same as it used to be. What can I do?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스모키의 What Can I Do? What Can I Do? 뭐 이거였죠. 예, 그 누가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요. 제가 막 부르고 싶은데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예,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에 진짜 가수시죠? 예, 오윤혜 씨. 네. 딱 자리 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중앙을 깨차고 앉았습니다. 예.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예. 중앙 뭐 양보해 드릴게요. 오윤혜 씨 오시면 네. 늘 오윤혜 씨가 중앙 하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옆에 오늘의 진짜 게스트죠. 네. 예. 생활 법률 상식 사전의 저자. 예, 김용국 법조 칼럼니스트 나왔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2달 만에 또 뵙게 되네요. 예. 저는 오늘 제가 중앙센터라는 걸로 알고 왔는데 좀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 미모를 보니까 양보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우리가 김용국 그 법조 칼럼니스트 오면 약간 좀 시골스럽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이렇게 품격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예. 예. 아 근데 제가 오윤래님의 네. 당황스럽네. 예전 노래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 명곡 있죠. 되게 희귀 영상을 예. 보시고 오셔가지고 그 노래 막 그 인기가요 프로그램 차트까지 올라갔던 노래인데 네네네. 그분이 이분이라는 거를 제가 인기가요 도저히 위치가 차트에 올라 메디카 KBS 뮤직뱅크 자주 나왔고요. SBS. 유희열 스케치북에도 출연을 아, 유열 스케치북에도?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예. 뇌가 순수하고 깨끗한 분으로 또 바뀌셨더라고요. 아, 네. 원래 뇌는 순수하고 뇌가 깨끗해서. 순수하고 깨끗해서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쇼의 예. 복동이에요. 오윤혜 예. 씨가 예. 경제쇼의 복동이야. 예. 그 오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경제쇼 예. 플러스에 예. 전반적으로 네. 시청률이 좋아지고 예. 클릭 수가 많아졌어요. 예, 저도 팟캐스트 많이 봤는데 예. 상당히 재치도 있으시고 예. 오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네, 냉정하게 예. 자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네, 모르면 손해, 알면 돈이 되는 네. 경제와 법률 이야기. 예. 예. 알면 돈 되는 경제와 법률 이야기 두 맞습니다. 번째 시간입니다. 예, OX 문제로 이번에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 또 OX로? 오윤혜님의 수준을 생각해서 네. OX 정도로 하는 감사합니다. 게 있겠죠. 네네. 그러면 특별히 제가 오셔가지고 오윤혜 씨한테 지면은 또 예. 망신 아니야. 망신이죠. 예, 그거는 감사하셔야죠. 예. 그 제가 첫 방송 나가고 이 책을 낼 때 첫 방송이었는데 예. 아, 방송에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예. 드디어 2세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오윤혜님께 오늘 선물로 이 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딱 받치고 자기에 되게 좋은 두께여가지고. 아,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예. 참고로 한 5만 부 정도가 팔린 책입니다. 아, 네, 예. 제가 꼭 이게 지금 읽어볼 수 있도록. 꾸준히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활법률 상식사전 이번에 이게 거의 종합판처럼 나온 것 같은데. 예. 아, 그리고 한 가지 이벤트를 하겠는데요. 아, 그 말씀 해주세요. 그럼. 예, 그렇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6월 7일 이게 지금 방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 6월 14일까지 댓글로 최경영의 경제쇼나 생활법률 상식사전에 관련된 의견, 방송에 관한 의견을 올려주신 분 3분을 제가 직접 선정해서 네.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에 그러니까 6월 직접 6일 방송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6월 6일에 방송하는데요. 예. 유튜브에 직접 댓글을 보고 예. 그리고 김용국 씨가 직접
그 댓글을 다 읽고 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 아, 굉장히 서비스가 훌륭하네. 네네. 예. 열정이 넘치십니다. 오늘 일단 시작을 해보죠. 네. 모르면 손해, 알면 돈이 되는 경제와 법률 이야기. 네. 예, 첫 번째 퀴즈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전부 다 좀 한번 퀴즈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상생활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요. 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좀 집단 감염으로 그렇습니다. 좀 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거랑 관련된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닌 단순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네.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네. 코로나19의 감염자가 아닌 예, 단순한 자가격리 대상자. 예, 그렇죠. 예. 뭐 가족이라든지 같은 회사 동료라든지 예. 네. 감염자의 이런 경우에 예.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 예.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예,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냐? 위반했을 때. 위반했을 경우. 징역형까지. 예,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예, 2주 뭐 집에 있어야 있어라. 되죠. 예. 당국이 지시를 했는데 이걸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가능할까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제가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예. 징역형 처벌 이거 저 답 전혀 안 봤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네, 예. 답이 없어요. 전혀 제가 정보를 드리지 네. 않았습니다. 일단은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 저도 징역형. 징역형은 아닌. 징역형은 아닌 것 징역형은 같다. 아니다. 네. X. 예. 제가 이것까지 따로 준비해 왔는데요. 예. 오. 그렇지. 이게 맞는 건데 예. 이 문제로에서는 아? 틀렸습니다.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라도 예.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예. 제가 지금 심한 거 아니야?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예. 그 바로 엊그제의 일입니다. 예. A 씨가 모 병원에 다른 질병으로 입원 중이었는데 네. 이 병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집에서 퇴원했는데 그 집에서 그냥 자가격리 생활 수칙을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격리 기간 중에 백화점, 가방 가게, 화장실, 그다음에 사우나, 편의점 막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왔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서 이게 다른 격리 시설로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또 무단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위반을 했구나. 그래서 재판까지 갔는데 예.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몇 년이요? 징역 4개월. 4개월. 예. 그러면 문제를 좀 이렇게 예. 제대로 내주시려면 두 번 위반했는데. 두 번이 아니고 이거는 두 번인데 법에는 아니 나는 이거 우기고 싶어. 법에는 한 번도 가능하고. 예. 이제 아니 그러니까 판사님이 예. 만약에 한 번 우발적으로 그랬으면 예. 벌금형 정도로 예. 가볍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이면 좀 악의적이네 이분이. 예, 근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다. 예, 가능은 해요? 예, 가능합니다. 왜? 억지 부리지 마세요. 예. 이렇게 된 게 기존 법률로는 예. 징역형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감염자가 아닌 경우에는 살 수 없었는데 네. 맞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지. 근데 끝까지 좀 예. 들어. 이분 왜 이래? 아니, 들어보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2월 26일 네. 국회에서 코로나 3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코로나 3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예. 혹시 알고 계시?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그 감염병 관련된 예방이 너무 처벌이 약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해서 국회에서 법을 바꿨는데 네. 가장 주된 내용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1급 전염병 검사 거부를 그동안에 처벌을 못했는데 네.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고요. 검사 거부도 처벌한다. 검사 거부 자체도 되고요. 그다음에 네. 자가격리 입원 치료 조치 위반은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기존에는 300만 예. 원의 벌금. 그러니까 이게 좀 법적인 구속력이 약하다라고 해서 예.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됐고 벌금형도 1,000만 원 이하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걸려서 지금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런 엄중한 시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당연하죠.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에서 거짓말한 사람 있잖아요. 백수라고 했다가 예. 그분도 처벌 대상이죠. 그분도 처벌을 할 수 있겠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로. 그래서 예. 되게 80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됐어요. 예. 어. 예.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부분은
그 처벌보다는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가에서 네.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국가가 이렇게 예. 많이 그 돈을 예. 써야 됐으니까 당신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예. 예. 결론적으로 1번은 두 분 다 틀리신 걸로. 아, 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예, 같이 틀렸어요. 같이 틀려서. 저랑 비슷한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시네요. 예. 예, 두 번째 경쟁 관계입니다. 지금 오윤혜 씨.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네. 코로나랑 좀 관련된 건데요. 네.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시민 의식이 좀 괜찮아서 네. 그 외국에는 뭐 무료로 뭐 손세정제라든지 마스크를 비치하는 곳이 없다고 해요. 예. 건물에. 예, 안 가봤지만 근데 네. 뭐 관공서 같은데 우리는 다 버스 같은 데 다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이 경우에 무료로 비치한 세정제나 마스크를 한두 사람이 많이 가져갔을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먼저 하세요, 이번은. 당연히 있죠. 절도죄다? 네. 네. 무료인데? 훔쳐갔잖아요, 지금. 무료로 이렇게 배치해놨어요. 예를 들면 네, 네. KBS 뭐 본관 앞에 쭉 예. 해서 이걸 가져갔어요. 네. 예. 무료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아, 절도라는 거는 내 것이 아닌 거를 가져갔을 때 가격을 떠나서 절도가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우리 최 기자님은 저도 이거는 절도죄인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공원에 예. 가령 무슨 뭐 수도꼭지가 집에 없는데 예. 공원에 있는 수도꼭지 우리가 일반 사람들 물 먹으라고 놔둔 수도꼭지를 예. 내가 그냥 가져가 버렸어. 예. 절도죄 아니에요? 예. 예. 아 이건 두 맞죠? 분 다 맞췄습니다. 아, 예. 맞는 예, 거예요? 예.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절도라고 하면 타인의 재물을 예. 절취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네. 쟁점이 이게 그러면 무료로 비치했는데 타인의 재물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 법적으로는 이것도 엄연히 타인의 재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KBS가 무료로 비치해놨으면 무료로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소유권은 KBS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타인의 물건에 일단 해당되고 그럼요.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양 이상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근데 우리나라 그런 정말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이 놀라운 게 네. 예. 거의 그런 분들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외국 같으면 저건 난리 났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미국 같은 데 예, 예.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네. 여기서 돌발 퀴즈인데 네. 가판대 무료 신문 있지 않습니까? 음. 뭐 생활정보라든지 네. 이런 신문. 네. 그거를 그러면 그건 다 진짜 무료잖아요. 예. 그걸 많이 가져가면 예. 절도죄 해당될까요? 무료 신문인데 뭐 많이 가져가는데 그거는 무료로 배포를 한 거잖아요. 예. 그야말로 가져가라고. 예. 그거는 아니다. 근데 절도죄 아니다. 저는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일 것 같아요. 예, 맞췄습니다. 내가? 절도죄입니다. 예. 아, 예. 절도죄야? 이게 얼마나 많이 가져가야 돼? 아, 또 기분 나쁘기 갔었는데. 기분 나쁘기 시작한다. 이게 소송까지 갔는데 뭐 유죄 무죄가 엇갈렸는데 대법원의 입장은 이겁니다. 예. 이거 역시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료로 배포될 뿐이지 예. 관리는 그 발행한 신문사면 신문사 그다음에 예. 뭐 배포된 전단지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다만 편의상 하나씩 가져가는 거고 그 이상 가져가면 절도가 된다. 라고 해서 하나 이상만 유죄판결. 가져가도 절도예요? 아니 한두 부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이 사건 같은 50부 경우는 몇 부랑 가져간 거예요? 일단 2, 30부 정도. 2, 30부 정도? 예. 이 사람 뭐에 쓰려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활용 재활용. 걸로 예. 있으니까 이제 그게 결국 이제 고소까지 하게 됐는데 야, 그분도 사실은 없으신 분이네. 그거 예, 재활용에 쓰려고 가져가셨으면 예. 사실은 그거 어쨌거나 할 일은 타인의 아닌데. 물건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쓰는 네. 게 시민의 의식에도 맞고 법에도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예. 유학 백날 다녀와도 예.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1대 0입니다. 1대 예. 0입니다. 예. 예.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좀 복권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즉석 복권. 음. 즉석 복권은 긁은 사람의 소유일까, 돈을 투자한 사람의 소유일까? 나 이거 너무 간단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예. 제가 우리 세 명이 예. 차를 마시다가 야 우리 즉석 복권 하나씩 긁어보자 해가지고 예. 제가 세 개를 사왔습니다. 네.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나를 준 거예요? 그러면? 예, 이렇게 그냥 주고 자 하나씩 알아서 그냥 긁으세요 해가지고 긁었어요. 근데 최경영 기자가 1,000만 원이 당첨이 된 겁니다. 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4천만 원이 당첨이 됐습니다. 예. 그랬더니 제가 어. 복권을 회수해가지고 음. 당첨금을 4천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씩 주고 예.
가버렸어요. 3,800만 원 내가 먹고. 예. 이거 여기서는 4명이었는데 네. 4명이었는데 3,700만 원 자기가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고소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그때 이거는 약간 좀 문제를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은 게 이 사람이 나한테 다른 나머지 3명한테 뭐라고 하면서 줬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씩 골라서 긁어. 그러니까 준 거예요? 선물처럼? 그런 말이 없어. 우리 일상생활 할 때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네. 밥 먹으러 가지 누가 내자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즉석복권 하나 주면서 계약서를 쓰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있었던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제가 돈을 냈고 최 기자님이 복권을 사왔고 우리가 하나씩 긁었는데 최 기자님이 당첨이 된 겁니다. 예. 이때 복권의 당첨금은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 게 맞나? 저요. 예. 저는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산 사람. 긁은 사람이 아니고. 아, 돈 투자한 사람. 네. 예. 뭐야? 그럼 아니 바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나오면 안 되지. 예. 진행을 그렇게 해요. 아니, 왜냐면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 그래. 예. 네 그러면 일단 정답을 맞췄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아니요. 예. 최 기자님이 정답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기회를 지금 드립니다. 아 기회를. 예. 이게 지금 돈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긁은 사람의 것이 돈을 투자한 사람이냐 긁은 사람의 것이냐 예,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꼭 둘 중에 하나는 아니죠. 누가 얼마를 가져가? 점점 더 힌트가 나온다, 그렇지? 예. 그러면 그 적당하게 나눠 가져라 그랬을 것 같아요, 판사님이. 적당히 나눠 가져라. 예. 어부지리지 이게. 아, 이건 이건 어부지리다. 이거는 그 네. 무효로 하겠습니다. 제가 네. 너무 네. 아니 이거 일찍 답변을. 1대1 뭐 아니, 이거야 이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법원에 아니, 근무하는 사람인데 예. 이거는 제 의견을 아니 이미 존중해 주세요. 딩동댕 쳤어요. 아, 이게 답은 막장 맞췄지만 불입이야. 아니야 너무 예, 본인의 딩동댕 쳤어. 본인의 인성을 드러내지 마세요. 1대1 벌써 1대1 이러면. 우긴다 이거. 아, 근데 이거는 그럼 0.5점으로 인정하겠습니다. 0.5. 0.5. 예, 0.5. 네네. 아,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당첨금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4명이었는데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복권 사고 긁을 때 따로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됐는데 결국 그 당첨된 사람이 돈을 투자한 사람을 고소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네. 이것도 유죄 무죄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대법원의 판단은 이거였습니다. 그 즉석복권이 보통 500원, 1000원 하지 않습니까? 500원의 가치는 투자로 보기에는 너무 소액이다. 아. 그리고 재밌네. 나머지 사람들은 친분 관계가 있다. 아. 하나씩 골라 긁어라는 말의 의미에는 당첨되면 우리가 나누기로 한 약속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친구들이니까. 예, 예. 따라서 한 사람이 예. 당첨됐더라도 예. 나머지 사람들의 공유이다. n분의 1로 하는 게 맞다. 또 긁은 사람의 손이 황금 손일 수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이 긁었으면 안 나왔을 수도 있어. 말도 안 되지만. n분의 1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n분의 1이 타당하다. 예. 이렇게 됐고, 이것도 뭐 법에서 법 조항이 없을 때 많이 쓰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판사님이 현명하시네요. 예. 이거는. 예. 이 신의성실의 원칙 이해하시죠? 믿음? 예. 네. 우리 말은 안 해도 서로 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때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 그런 믿음. 그걸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 그러면 이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무슨 죄일까요? 돈을 가져간 사람이 형사처벌을 예, 받았어요. 형사고소를 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예. 형사고소를 한 겁니다. 누가 돈- 형사 고소를 한 거예요? 아, 돈을 못 당첨된 분이 긁은 사람이. 긁은 사람이 사람이 형사고소를 형사고소를 한 거예요. 형사고소를 해서 법정에 서서 처벌을 받았어요. 무슨 어이구야. 죄일까요? 그 남의 돈을 가져갔으니까 절도죄입니까, 그러면? 갈치. 아, 이거는 갈취가 횡령죄에 해당해요. 아, 횡령. 횡령죄. 공금횡령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죄가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되는 게 횡령죄인데요. 아. 이것도 타인의 재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몫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타인의 재물로 본 겁니다. 이거를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돌려줬다 해서 횡령죄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돈도 잃고 사실은 친구도 잃고 다 잃었네. 그렇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돈 예.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예, 나머지 세 사람 그 친구들은 이 사람 앞으로 안 볼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예, 예. 다음 문제 예, 주시죠. 다음 문제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택배 주문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네. 그 택배 분실 사고도 또 그만큼 또 많습니다. 예. 예, 택배 분실 시 물건값의 전부를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택배 회사로부터요? 예, 택배 회사로부터. 택배가 분실되면 예, 물건값. 그걸 물건값의 전부를 예. 돌려받을 수 없다. 내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없다? 예. 저는 그 택배 보낼 때 보니까 가격을 쓰라고 하는 예, 경우들 예,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건 달지 마세요. 받을 수는 있는데 얼마 이상이 없는 거야. 아, 받을 조건부로. 수는 예. 받을 수는 근데 있는데 얼마 이상이 없다. 예. 예. 그럼 최 기자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니, 전부를 받을 수 없다. 전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일부는 예. 받을 수 있다. 일부.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게 수령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수령을 할 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경우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몇 시에 집에 있는데 그때 나한테 분명히 직접 전달해줘 라고 서로 간에 약속이 돼 있다든가 이러면 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대충 놔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다면은 전액 돌려받기는 힘들지 않느냐? 아니야. 전액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돌려받을 수 없다. 아니 전부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일부는 네. 받을 수 있다. 아, 일부가 그럼 두 똑같은 분 다 이야기예요. 같은 그러면. 이야기는 예, 전액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전액. 그런 거야? 이 따라쟁이야. 이거는 아니야. 진짜 나는 따라왔어요. 근데 이게 약간 예. 애매해서 지금 세모로 해야 되는데 예. 전부는 받을 수 없다고 하셨죠? 예. 네.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맞죠? 예. 원칙적으로는 전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원칙적으로는.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택배 물건이 아주 고액인데 고지를 안 한 경우 고지를 안 한 경우. 예. 그런 경우 외에는 네. 전액을 그리고 택배사가 그 보장하는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못 받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액이 아니면 예, 택배회사가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네. 그렇습니다. 그 기본 원칙이 그겁니다. 이런 소비자가 좀 알고 계셔야 예,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현관에 내놔라라고 했다고 뭐 문자로 남기지 않는 이상 명시적으로 남기지 않고 놓고 갔는데 분실됐다라고 하면 택배사가 다 배상을 해줘야 되고 택배사의 책임이군요. 그렇죠. 택배사가 뭐 그 범인을 잡아내든지 그건 어. 다른 문제고 이건 전액 배상이 원칙입니다. 소비자의 책임은 아니다. 예. 예.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실제 재판 사례도 요즘에 많은데요. 예. 백화점 매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분이었어요. 옷을. 예. 근데 옷이 700만 원대였는데 비싸기도 하려. 이거는 일종의 이제 B2B. 예. 이야기를 안 하고 택배사 자주 거래하는 데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예. 그냥 준 겁니다. 근데 분실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택배사의 한도액이 300만 원이어서 예. 우리는 300만 원 이상 줄 수 없다. 어. 그리고 300만 원도 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네. 법원은 일단은 그 300만 원 한도로 돼 있더라도 고객의 물건을 안전하게 인도할 책임은 택배사에 있다. 택배사에게 있다. 그러니까 전부 해라. 다만 300만 원이라고 하지만 700만 원은 좀 과도하기 때문에 500만 원은 줘야 된다 해서 500만 원을 물어주는 걸로. 그 500만 원이 된 이유가 고액이라서가 아니라 고액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액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액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면 700만 원 다 물려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액이라는 걸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택배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회사도 좀 긴장을 하고 이거는 그쵸. 다르게 그렇죠. 취급을 할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답도 중요하지만 실제 많은데 택배하면서 그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될 점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먼저 귀중품이나 고액인 경우에는 운임이 할증되더라도 반드시 가격과 물품명을 정확하게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일단 내가 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전액 다 보장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 네네네. 두 번째는 운송장의 기재사항. 운송장 우리 신경 잘 안 쓰는데 네. 이름, 주소, 가격, 물건 종류 이거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적고 운송장에도 예. 그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개인이 이제 택배를 보낼 때입니다. 예. 내가 예를 들어 누구한테 택배를 보낼 때 세 번째는 물건의 하자나 배송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즉각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서면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집가게라고 하면 물건을 받자마자 한 1, 2주 이내 1, 하는 2주 게 이내? 가장 유리하고 예. 이게 택배 사고, 분실 사고가 밝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3주, 4주, 한 달, 2달 지나면 분실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전화로만 찾아주세요 하다가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분실이라는 게 확인되면 바로 신고를 하고 뭐 소비자원에 신고 바로 근거를 남기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경험이 일단은- 있거든요. 아, 제가 그래요? 30만 원 정도의 뭐를 샀는데 예. 없어진 거예요. 택배가 왔다는 도착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누가 가져가 버렸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판매처에 연락을 했어요. 택배를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택배가 안 왔다. 그러니까 그 판매처가 택배 회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물건을 보내줬어요. 아, 똑같은 물건을.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군요. 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문을 안 해보니까 예. 잘 모르기는 하는데 예. 자주한 택배사의 책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네.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혹시 두 분 다 운전하시나요? 네. 예, 예. 주유할 때 좀 생기는 문제인데요. 네.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은 경우에 네. 주유소 측과 차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주유소- 이게 휘발유와 경유를 예. 잘못 이거 넣은 거야. 잘못 넣은 겁니다. 혼유 사고.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예, 예, 예.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었는데 누가 예. 넣은 거예요? 주유소 직원. 주유소 직원이? 예, 예, 예. 주유소 직원이 잘못 넣었다면 예. 주유소 측에 책임이 있겠죠? 아, 이게 주유소 측에 예. 누구에게 더 책임이 크냐 아니면 예. 주유소 측이 모두 물어줘야 된다. 차주가 일부 부담해야 된다. 아니면 양쪽 다 책임이 없다. 아니면 차주가 저는 책임이 있다. 싼데 일부러 가려고 셀프 주유소를 많이 이용해서 아. 이게 사실은 셀프. 예. 예. 그 셀프 주유소 할 때도 가끔 제가 불안불안하거든요. 예, 예, 이거 예. 뭐 휘발유인데 경유 넣으면 어떡하냐 예, 예, 이게 약간 예, 예. 불안불안하는데 예. 주유소 직원이 와서 이거를 넣어준다. 예. 저같이 이렇게 굉장히 좀 그 잔 걱정이 많은 사람은 예. 이거 휘발유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통 일반의 소비자는 안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건 주유소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주유소가 책임이 있다. 아까 그 택배사처럼. 예. 있는데, 당연히 있는데. 전부 있다. 전부 있다. 예.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오윤혜 님도. 왜냐면 주유소 직원이라 하면 어쨌든 주유를 잘 하는 것도 그 사람들 일의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의 의무가 예.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주유소 측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봐야 된다. 예. 예. 이게 왜 아까 택배사랑은 좀 달라.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어떡해요? 실제로 요즘에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네. 특히 외제차인 경우에 네. 차종을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연료가 뭔지를 모르는데 예. 그 외제차를 몰고 와서 가득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예. 가득 넣어. 그러니까 주유소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 그냥 가득 넣어준 겁니다. 네. 근데 차가 그냥 그거 어떻게 돼요? 잘못 넣으면? 차가 가질 안 않는데 가는 조금 거야? 가다가 그 연료 가다가 자체를 다 엔진 자체 문제가 생겨요. 예. 엔진에 문제가 생겨 보통 차 가격의 한 절반 이상의 가격. 예. 대박. 엔진을 다 갈아야 됩니다. 오. 그래서 이것도 재판까지 갔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알바생이랑 차주가 이야기한 손해액은 뭐 한 2천만 원 이렇게 불렀고요. 예. 그래서 갔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네. 일단은 주유소에 잘못이 있다. 일단은 주유소 잘못이 있다. 예, 잘못이 크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면 여기서 주유소 알바생의 잘못이 크다, 주유소 사장의 잘못이 크다.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교육을 잘 시켜야지. 이거는 그냥 그런가요? 맞는 거야? 바로 정답입니다. 예. 예. 그 정답이 좀 오늘 편파다. 예. 아니 편파가 아니고 뭘 뭐 후회. 예. 일단은 네. 예. 금방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예. 그러면 문제는 아닌데 예. 나중에 가만히 지금은 아직 1대1이야. 예. 예. 일단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원칙이다. 왜냐하면 주유소는 일단 엔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름을 넣어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잘못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잘못이 크냐 뭐 이런 거 직원 네가 물어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원을 잘 교육시킬 책임은 사장에게 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그 차주는 사장을 상대로 소송만 하면 됩니다. 굳이 알바생을 할 필요. 그럼 차주의 잘못은 무엇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는 차주가 네. 가득 넣어주세요라는 말만 했고 그 말만 했죠. 일반적인 차종이 아니고 외제차였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이 차는 경유차입니다, 휘발유차입니다. 말할 그 정도는 그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안 항상 겁니다. 그 예. 만약에 주유소에 이런 주유소 가면 네. 일반적인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휘발유입니다, 경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얼마를 그래서 그때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을 배상해 달라고 했는데 2천만 원을 다 받은 2천만 원인데 네. 그 외제차에다가 이게 그냥 가득 넣어달라라는 말만 했기 때문에 네. 과실을 30%가 있다. 차주에게? 차주. 아, 예. 네. 그래서 30%를 제한 금액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14 그러면 1,400만 원만 예, 물려내라. 그 정도이겠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보통- 주유소의 사장이 물려내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금액이 차량 수리비, 그다음에 렌터카 비용, 그다음에 교환가치 감소분이라고 해서 새 차가 고장 나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금액으로 일정 정도 산정을 해서 줘서 그 금액까지 하고,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 차주가요? 받겠죠. 네. 받을까요? 그러겠지. 새 아니 차니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정신적 스트레스 그치, 받죠. 그럼 위자료를 줘야 된다? 이 사람한테? 예. 주유소 사장이 예. 위자료도 청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요? 받았을 그러니까 것 위자료를 같아. 받을 수 있을까요? 받- 새 차였거든요. 받을 수 이것도-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면은 아까 70%를 주라 그랬잖아요. 예. 하여간 70%의 책임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위자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이거는 땡이야? 우리가 이제 그 돈이랑 쉽게 이제 상식적으로 돈이랑 관련된 거는 예. 네. 위자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이에요? 돈과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은 오윤혜님한테 제가 1,000만 원을 빌렸어요. 네. 10년 동안 안 갚다가 예. 겨우겨우 해가지고 1,000만 원 갚았습니다. 예. 10년 동안 정신적 고통이 심하셨겠죠. 네. 예. 나 위자료만 달라. 나 병원도 다니고 했다. 네. 예. 이 경우는 금전을 갚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이 치유된다고 보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차량에 애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물건이기 때문에 돈으로 배상하면 끝이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인정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위자료를 이제- 주는 것은 이제 예. 정신적으로 예, 상처가 있는 것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 경우가 뭐 이따 사례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사람이 다친 경우, 예. 많이 다친 경우에는 가족이 위자료 받을 수 있고요. 그렇고. 최근에는 또 좀 특이한 게 동물 사고 나지 않습니까? 네. 동물병원에서 뭐 개가 죽는다거나 이런 경우 네. 그때도 주인에게 위자료를 인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이라고 반려견. 하니까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사는 거니까. 예. 이렇게 사람이 정신적 고통은 물질을 배상했을 때는 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충격을 받다거나 특히 또 이혼을 했거나 이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겠죠. 정신적인 문제.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야, 법이 듣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엄청 디테일하네요. 예. 예. 야, 재밌네. 반려동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반려동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반려동물이 네.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에 네. 소유자에게는 민사 책임만 있을 뿐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돈만 물어주면 되지. 예. 뭐 벌금형이라든지 징역형 같은 건 받지 않는다. 아니다. 나도 형사처벌 받아야지. 받는다? 네. 네. 받는다. 예. 아, 예. 이건 상식이라서 잘 알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아니, 직접 기르신가요? 아니, 기르시나요? 개한테 물렸으면 예.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개를 감옥에 보내는 거. 아니 그 개는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주인이 대신 형사처벌을 받는 거죠. 무슨 죄로 처벌받습니까, 그럼요? 남을 상해하는 상해죄. 뭐 태만. 대만요? 태만. 태만. 무슨 태만 이런 거 있잖아요. 태만은 죄가 없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근무 테마는 그냥 징계 사유일 뿐이고. 예. 받을 것 같아요. 최 기자님은 정확해? 50% 가산 아까 0.5점짜리 예. 1점으로 지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상해점 맞죠? 예. 반만 맞지. 과실치상입니다. 과실치상. 예. 과실치상. 예. 고의하고 과실의 차이가 뭔지 또. 고의는 인위적으로 일으킨 실수로. 거고. 예. 실수로. 고의로. 과실은 고의는. 실수. 고의를 물어봤잖아요. 고의하고 고의입니다. 과실 차이. 예. 집중 좀 하세요. 예. 그리고 과실은 예.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거. 이게 아니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 오늘 남발이고 법률 영어로 하면 네.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법원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편파적이어도 예. 주의 의무 사람 누구나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거를 주의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개를 관리하는 사람은 잘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쉽게 예를 들자면 방망이로 실수로 휘둘러서 남을 친 거랑 똑같다라고 해서 과실치상이 되고요. 예. 뭐 사람이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그 동물이 다친 걸로 인해서 최근에 많이 사고 나고 심지어는 그 공원에서 예. 고양이요? 네. 반려묘가 네. 젊은 여성을 이렇게 핥힌 겁니다. 예. 네. 그 고소를 냈는데 그것도 과실치상으로 해서 근데 벌금형 형사처벌 이 경우에 사례가 있습니다. 깜짝 돌발 질문. 네, 예. 질문. 만약에 개가 나를 물려고 했어. 예. 물려고 했는데 내가 살짝 피하면서 개를 발로 찼어. 그랬는데 개가 좀 다쳤어요. 네. 예. 이런 경우에 예. 저를 민의 형사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개 주인이? 이게 그게 개가 참- 나를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예. 요즘에 이제 개 인격이라고 하면 개 견격이 지금 너무 높아져가지고 예.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니 이게 일종의 이제 저로서는 예. 모든 행위가 방어죠, 정당 방어야. 네네. 정당 방어야. 걔가 나를 공격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찬 거야. 근데 찼는데 걔가 다쳤어. 걔가 다쳤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자구행위로 봐서 예. 면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걔가 예를 들어서 예. 살짝 움직였는데 뭐 예. 걔를 죽여버렸다라고 하면 근데 뭐 도사견이 달라들었는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몽둥이를 했다라고 하면 예. 그거는 형사처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히려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네.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 만약에 제가 개를 만지려다가 남의 개를 만지려다가 다쳤어요. 예. 그럼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그래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10살 남자이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을 때입니까? 예. 네. 진돗개가 있어서 네. 진돗개를 그냥 발로 차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진돗개가 이제 본능적으로 왕 한 겁니다. 달려들려고 하니까 예. 접촉은 없었죠. 예. 얘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졌는데 병원에 한 3달 정도 입원을 아이고야. 아이고야. 무릎 깨지고 막 머리 깨지고 난리가 난 아이고야. 겁니다. 근데 소송까지 갔죠. 예. 개 주인은 가만히 있는 개를 왜 건드냐. 근데 어떻게 됐느냐 재판은 예. 일단 동물 기르는 사람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잘 주의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되는구나. 손해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네. 손해배상. 그 아이 부모에게? 아이 부모에게 네. 이때 그 금액이 상당히 컸는데요. 얘가 수술을 하고 한 병원에 한 3달 정도 입원을 그렇죠. 했는데 걔가 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이때 치료비하고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까지. 향후 치료비까지 다 지불해야 됐고요. 예. 개호비라고 해서 그 간호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루에 뭐 한 10만 원씩 계산해서 입원 일수 그걸 받아냈고 네. 그다음에 일실 수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실. 수입. 하루에 예. 수입을 가정을 해서 예.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예. 보충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일했을 때 받았을 돈. 네. 근데 얘는 애잖아요. 얘는 애인데 네. 그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일을 할 때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다쳤다고 법원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아예 일을 못하지는 않지만. 심하게 다쳤구나. 예, 그러니까 일실 수입은 그 노동 능력 상실률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를 감안해서 아이고, 큰일이었네. 조금 다쳤으면 뭐 10%, 예. 네. 뭐 사망했으면 100%가 되겠죠. 예. 근데 조금 뭐 팔다리가 부러진 정도다 뭐 5% 10%를 그거를 계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일실 수입으로 6천만 원.
65세까지 일할 때 정상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많이 다친 거예요. 예. 좋아할 일이 아니야. 아니. 그래서 금액이 상당했는데 예. 다만 가만히 있는 개를 건든 애의 잘못도 있지 않느냐. 예. 라고 해서 이게 또 과실상계라고 해서 과실을 35%의 잘못이 이 10살 아이에게 있다. 예. 그래서 65%를 보상해라 라는 판결이 났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사고로 아이가 놀라고 충격을 받았고 부모도 많은 가슴에 상처를 받았다. 예.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 500, 부모 500, 1,000만 원. 예. 그래서 한 6천만 원 이상 손해배상. 근데 저는 아이가 있긴 하지만 이 진돗개 주인이 좀 되게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진돗개 주인의 주인의 결정적인 실수가 개를 묶어놓지를 않았습니다. 아, 풀어놨어요. 그럼 그러면. 잘못한 근데 거. 작은 개라서 그래도 진돗개는 진돗개 그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풀어놨구나. 그래서 예, 예. 이렇게 많은 예, 걸 예. 또 배상하는군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럼 진돗개가 막 달려들 것 같으니까 얘가 넘어진 거네. 예. 무서워서. 예, 무서워서 넘어진 예. 경우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예. 다음 문제는 뭡니까? 예. 다음 문제는 또 여기 결혼하신 분도 오셨는데 좀 네.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이혼 문제. 이혼이요. 제가 관심 가정 다 많아요. 법원에도 결혼하지 있는데. 않았어요? 예? 다 결혼하지 예. 않았어요? 결혼하셨죠? 아니, 그렇죠. 예. 예. 네.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또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또 관심이 있는 거죠. 결혼한 사람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예. 배우자가 집 나간 지 오래되면 네. 예.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랬으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10년. 아니, 집을 나간 지, 가출을 한 지. 가출을 한 지. 예, 10년. 이혼이라는 10년 이상. 거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자동 이혼 안 된다. 자동 이혼.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예. 기자님. 이거 승부 걸어봅니다. 승부. 예. 자동 이혼 된다. 예. 된다요? 예. 네. 아, 내가 틀린 거예요? 자동 이혼 된다. 진짜요? 예. 자동 이혼은 승부 없다. 걸었어야 돼. 자동 이혼은 없답니다. 예. 자동 이혼은 없다. 예. 아니, 어윤혜님이 맞추신 거예요. 최 기자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돌아가네. 예. 아니, 제발 말씀을 아니 끝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딩동댕을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맞춘 건데 아니 제가 이거 정답까지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마? 감당. 제가 예? 가정법원에 2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좀 오래돼서 그런지 자동 이혼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요? 배우자 집 나가면 10년 되면 자동 이혼 된다고 해서 왔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무슨 루머가 돌았었던 거예요? 예. 또 뭐 경찰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줬다고 해서 아이고야. 가출 신고를 하면 이거 자동 이혼 되니까 법원 가면 경찰들이 제대로 몰랐구나 그러면. 예전 일이긴 한데 그래서 아직도 나이 드신 와요? 분들은 자동 이혼 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10년 얘 아버지가 저 집 나가가지고 10년 예. 지났다. 나 자동 이혼 해야 예, 되겠다. 예. 뭐 이런 거군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 남의 가정에 예. 누가 가출했는지를 알 누가 수가 없지. 판단하겠습니까? 맞아요. 신고하는지. 그러네. 예. 그리고 20년 동안 가출한 것도 어떻게 증빙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당사자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이혼한다고 하셨죠? 네. 예. 그래서 협의혼이라고 하는데 그럼 합의 안 되면 이혼을 못 하나요? 협의 안 돼도 이혼을 할 수 있죠. 아까 그럼 죽으면 그 할 수 말씀하신- 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면 그 뭐 한 번 이렇게 결혼하면 100년회로 해야 되는 건가? 죽기 전에 배우자 죽기 전에 협의혼 아니라도 할 수 있지. 그래, 그치. 깎어. 맞아. 예. 협의혼 아니라도 딩동댕 아니야 이거는. 딩동댕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예. 이혼할 수 있을지 제가 돌발 질문.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예. 소송, 소송. 이혼 소송, 예. 이혼해달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편파다 이거 편파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종류가 두 개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협의이혼이 있는데 예. 협의이혼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보통 아내가 남편한테 그래요. 여기 도장 찍어. 아내가 네. 네. 그러면 남편이 여보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네네. 찍어 그러면 이제 찍지 않습니까? 아. 찍어도 이혼은 안 됩니다.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됩니다. 두 분이 최소한 법원에 한 서너 번은 나오셔야 됩니다. 협의이혼 조정 하기 기간 위해서. 이런 거. 예. 처음에 협의이혼 접수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교육 받을 때 한 번, 교육이요? 그 다음에 판사한테 확인 받을 때 한 번, 세 번은 나오셔야 되고 세 번 중에 한 번만 안 나오면 이혼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혹시 배우자가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배우자가 화나는데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일단은 찍어주시고 시간을 벌고 나중에 달래시면 된다는 깨알 같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예. 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거나 폭행을 했다든지 가출을 했다. 아까 지금 뭐 10년 이상 가출을 했다. 예. 혼인 의사가 없다 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됩니다. 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예. 그 사유 외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방금 얘기하신 거. 외도. 그다음에 처가나 친정 쪽 식구에 대한 학대. 학대. 예. 네. 그다음에 뭐 가출. 가출. 예.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방치하는 경우. 어.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예. 기타 혼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써놨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유를 다 열거하기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써놔서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성적인 불만으로 이혼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정도가 네. 예. 미리미리 검증을 해보고 결혼해야지. 속궁합도 검증 안 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 아 이거 편집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8번 문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예? 같아서. 예, 예. 8번. 네. 아 이거는 진짜 못 50한 맞추시. 3번까지 하니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예. 아 예. 예. 부모의 병간호를 극진하게 한 자식과 음. 그렇지 않은 자식은 상속받는 금액이 다르다. 부모의 병간호를 극진하게 한 자식과 예. 그렇지 않은 자식은 예. 상속받는 금액이 다르다. 예. 법률적으로는 다 n분의 1로 자식들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예. 그럼 판례로 가면 네. 그래도 사회 상규상 예. 그 병간호를 극진하게 한 자식한테 네. 예. 좀 더 많이 가져라라고 판사님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 달리 가겠습니다. 예. 저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 꼭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금액이. 아니 부모가 유언을 안 남기고 갔어요. 예. 아, 이 경우. 부모가 예, 유언을 안 남기고 재산이 돌아가셨어.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한 사람은 아주 극진하게 10년 동안 병간호를 했어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건 법적인 겁니다. 도의적인 거는 당연히 뭐 맞겠지만. 그럼 예. 어쨌든 전 다르게 갈게요. 아니 기자님. 법적인 거는 예. n분의 1로 돼 있다니까 법률에 그건 알아요 제가. 근데 판례는 아니다? 판례는 예.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극진하게 했으니 예. 내가 조금 더 가지겠어라고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예. 그렇다면 그 자식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 정확하게 말. 예, 해주세요. 오답 잘 들었고요. 저는 무조건 예. 반대로 다르다. 예. 아니 의견을 제가 취지를 듣고 예. OX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예. 찍지 마시고 좀 논리적으로 말씀하세요. 병간호를 예. 극진하게 한 거는 자기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상속받을 금액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같다. 갔다. 예. 나도 똑같이 병간호 안 했어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아, 네. 그럼 제가 맞는 거네, 그죠? 예. 아니 두 분 다 틀렸다니까요. 오답. 아까 저도 틀렸다. 예. 예. 정답 맞았는데 예. 설명이 틀리는 게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예. 법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 병간호를 더 하면 더 받. 예. 법이 돼 있네. 법에 아니, 뭐가 n분의 1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예. 그 다른 그 법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있나 예. 보네요. 기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여가 뭔가요? 그 도움을 주는 거. 아, 예. 네. 잘하셨습니다. 예. 내가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내가 아니 복잡하신 너무 분이신 단순한 질문을 하지. 예. 네. 기여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네. 최경련의 경제쇼 예. 지금 수준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법에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네.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예.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만큼 상속을 가산해 준다. 그렇죠. 이렇게 돼 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최 기자님이 맞는데 예.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줬습니다. 예. 그런데 법을 바꾸면서 네. 특별한 부양을 한 사람도 줘야 된다. 그렇지. 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특별한 부양은 아까 제가 이제 극진하게라고 한 이유가 예. 통상적인 그냥 부모 자식 간의 도리, 예. 배우자의 도리로서 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아. 그 이상 그러니까 모시고 살았다는 모시고 살았다는 장기간 병간호를 혼자서 막 예. 했다거나 예. 병원에서 뭐 수발을 다 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간병인을 안 두고도 했다거나 예. 한 경우에는 예. 기여분을 인정해 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버지 가게에서 무보수로 10년 동안 일했다. 예. 그럼 그것도 다 기여분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법이 참 상식적으로 돼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받을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이 금액은
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이 되는데 네. 예. 이 정도까지 오면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그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예. 이제 소송을 가죠. 소송을 가면 객관적인 증거를 내세워야 되고 자식끼리 하는데 소송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겠죠. 네. 예, 예. 근데 많이들 하더라고요. 아까 근데 최 기자님 n분의 1이라고 했는데 예, 그 우리 내가 순수한 오윤혜님 상속을 어떻게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네. 근데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 딸이 있고 손자가 있어요. 저는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예. 사위, 며느리 예. 이 가족이 하나, 둘, 셋, 넷, 8명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어떻게 어머니가 될까요? 제일 많이 받고 예. 나머지 자식들이 n분의 1. 손주까지 다. 거의 손주까지. 정확하네. 사위 며느리는요? 예. 사위 며느리? 예. 사위하고 며느리. 아들 딸 줬으면 됐지 뭐 사위랑 며느리까지 챙겨. 사위 아들 딸의 가족이잖아요. 사위도 자식이라고. 아니 사위 며느리는 예. 없고 예. 직계니까 아 어머니는 제일 어머니가 많이 주고 50% 어머니가 50%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예, 예. 그 다음에 예. 직계 가족인 아들 딸이 예. 나머지 50%의 n분의 1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는요? 손자 손녀는 아들 아들 딸한테 딸인데 줬잖아. 아들 딸한테 줬으면 된 거죠 뭐. 또 줘요? 예. 뭘 또 줘? 예. 또 땡할. 어휴, 손자는 또 손자 따로 손녀한테는 또 한테 더 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상속을 받는데 예. 네. 어머니 1.5, 예. 아들 1, 딸 1입니다. 그럼 제가 맞잖아요. 아니 전액의 50%가 아니라 예. 다른 사람보다 50%를 가산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런 이야기예요. 1.5 대 1 대 1입니다. 이해하셨죠? 아 그렇구나. 손주는요? 아 이게 손자 손녀는 못 받죠. 못 그럼 봤어. 손자 못 손녀는 받고. 네. 못 받는데 네. 만약 아들 딸이 없는 경우는 손자 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에는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아파트 순위 있듯이 예. 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가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밑으로 자녀와 손자까지 다 1순위인데 네. 다만 같은 순위에서 촌수가 가까운 촌수가 있으면 그 밑에까지는 안 갑니다. 아들 딸이 1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2촌인 손자까지는 안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렇죠. 사위 며느리도 안 가는 거죠. 사이면 그리고 2순위는 직계 전속 부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계신다. 할아버지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2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예. 2순위. 그다음 3순위가 형제 자매. 4순위가 사촌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때 예를 들어 젊은 남성이 사망했다. 네. 그리고 배우자가 있고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젊은 남성의 부모는 한 푼도 상속을 받을 수가 어찌까. 없고 예. 배우자와 그 자식들만 이렇게 받는다는 거. 이러면 자식 키워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무슨 뭐 보상받으려고 키우는 그런 건 거야? 상속을 아니지. 위해서 그런 건 키우시는 아니지만. 건 예. 아니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아 여기 그러면 일단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예. 예, 지금 청취자들 시청자들에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될 꿀팁 같은 게 여러 가지 계실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지금 형사재판 맡고 계십니까? 예. 저 형사 재판 한지 조금 지금 한 5개월 5달 정도 됐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 재판 이제 참여를 들어가서 제가 이제 직접 조서를 작성하고 그 예를 들어서 오윤혜 씨가 죄를 지으시면 제가 우편물을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여러 제 이름 뭐더라도. 정말 이 사건 사고 이 근데 최근에 가장 안타까운 게 예. 음주 처벌을 강화하고 뭐 윤창호법도 만들고 뭐 했지만 네. 음주 처벌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왜 안타까운 거예요? 예. 음주 처벌을 아니 받은 뭐 사람? 코로나19 때문에 음주를 예. 합니까? 아, 이 음주 상당히 많습니다. 처벌을 많이 해야죠. 아 그래요? 예. 이런 그리고, 상황에서도 최근에 오는 건 다 이제 연초나 월말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지금 올라오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19 이전에 예. 막 음주운전했던 사람들 가장 큰 차이가 법이 그 윤창호법 막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 안타까운 음주 네. 사망하면서 예. 형량도 엄청 높아졌는데 가장 큰 차이가 예전에 형사처벌 받는 최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였습니다. 네. 0.05%. 예, 근데 지금 0.03으로 낮아졌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운전을 하면 걸릴 수 있는데 네. 30, 40대 여성분들이 요즘에 참 많이 30, 40대 예. 여성분들이요? 그래요? 낮에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한잔 하다가 예. 무심코 운전을 했는데 그 음주운전이고 그러니까 소주 한 잔만 먹어도 0.03은 나올 수 있다. 한 2잔 정도. 2잔 정도. 예.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사람에 따라 좀 그 다른데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해서 네.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그게 다 분해되는데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한 병이요? 예. 예. 근데 한 병 마시면 아마 면허 취소 정도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징역형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좀 네. 많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네. 전동 킥보드 사고. 네. 전동 킥보드 사고 많습니까? 예, 사고 전동 많은데.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 예. 엄청 타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전동 킥보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하면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아, 그 음주운전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도 그 운전면허 없이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무면허. 원동기 면허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한 건 한 건 지금 늘어나기 시작해서 네. 혹시 주변에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있으면 네. 맥주 마시고 집에 갈 때 이걸 몰고 이것도 가고 이런 경우. 불라고 하나 봐요. 그분들한테도 경찰들이. 예, 요즘에는 불라고 안 하는데 대부분 다 접촉 사고가 일어나거나 스스로 넘어지거나 막 이런 예. 경우에 음주 단속을 하게 되면 가중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 술 먹고 타도 예, 음주운전이 된다. 처벌받는다. 예,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까지 다시 해서 가중 처벌을 하고 징역형 처벌. 이렇게 대상이 음주운전이 됩니다. 무서운데 모 예. 국회의원 아들은 이번에 집행유예 받았더라고요. 아, 당선이네요. 예. 집행유예 보통 어떻게 판결이 나와요? 아, 보통 요즘에는 예. 이진아웃이라고 좀 강화되긴 했는데 예. 처음 하면 거의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예. 초범인 경우 초범은- 사고 안 났을 경우에 벌금형인데 예전에는 보통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요즘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사고가 났을 때는요? 사고가 났을 때는 징역형. 근데 왜 그 애는 집행유예 받은 거예요? 아, 근데 어. 그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부터는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붙습니다. 징역형의 예. 집행유예. 근데 요즘에는 두 번째부터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고 실형을. 예, 실형을 감옥 실제로 갑니다. 실형이면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 번인 경우에는 거의 감옥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두 번인 예. 경우에는 판사에 따라 다른데 집행유예가 나오고 그리고 사고 난 경우 대부분 초범인 경우에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예.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 유명인이 아니라도. 예. 그래서 특별한 뭐 특정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뭐 봐주기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음. 그 사고를 처음 냈을 때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다만 집행유예지만 전과에는 징역형 전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감옥살이만 안 하는 걸 뿐이지. 그러니까 예. 벌금형 1000만 원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훨씬 높은 건데 보통 사람들은 집행유예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네. 그런 사람이 한 번 처벌을 더 받으면 그 이전 것까지 따따블로 감옥 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지 않더라도 징역형 전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네. 형이 더 세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군요.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예.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코로나19로 경제도 좀 안 좋고 민심이 좀 흉흉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꼭 이것만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통장 관리 측면이랄지 네. 예, 자기 예, 돈 예. 관리 측면이랄지 아. 이런 범죄가 좀 많더라.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예. 그 통장을 빌려주는 범죄. 예. 대포 통장. 예. 우리가 이제 대포 통장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미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취업 네. 뭐 취업을 한다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네. 하면서 월급 통장을 대신 나한테 맡겨다오. 그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월급 통장을 맡겨주면 네. 월급이나 세금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내가 잠시 보관하겠다. 지하철에서 그 영업하는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예. 영어? 아니 통장을 맡기라고 그러면 예. 얼마씩 들어간다고 자기 저 월급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작업하는구나. 대박사건. 그다음에 예. 사업자한테 세금 감면을 위해서 필요하다 잠시만 빌려달라. 그렇죠. 아니면 체크 카드만 주면 수수료조를 얼마를 주겠다라고 취업을 하는데 빌미로 저렇게 사기를 쳐요. 세상에 빌미로. 공짜는 예. 없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월급 통장이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 조금 의심스러워. 무조건 거절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아, 내가 빌려주면 네, 빌려주는 것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몰랐다고 오는 분들 상당히 많고 그쵸. 대부분 전과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어떤 처벌을 받아 이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 뭐 징역은 안 가는 거죠. 근데 벌금. 처음이면 벌금형인데 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 돈의 일부도 물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공범이 돼버리는 거네. 공범이 돼가지고 사기죄 공범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 의심스럽다 아니면 이게 범죄에 이용될 것 같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못 잡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통장 주인을 상대로 요즘에 소송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예. 뭐 당신 500만 원이라도 내놔라. 예. 이런 소송이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통장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공공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꾼.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신 생활법률 상식사전의 저자 김용국 법조 칼럼니스트 그리고 경제쇼 플러스의 복덩이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